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5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장 쉬운 주식 강의 대박스쿨의 적풍 유경훈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제가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됐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오늘 제가 또 매매를 하면서 실전에서 사용했던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또 아낌없이 나눠드리는 또 시간에 돌아왔고요. 제가 금요일에 출연하는 날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또 특별하게 있어서 오늘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까지 찾아오셔서 어쨌든 이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도 적풍처럼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세 줄 요약은 아니지만 5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단일 종목 집중 매매법이라는 부분을 오늘 강의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막 다 우리 계좌에다가 담아놓고서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거를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한 종목만 가지고도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또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사실 저도 그런 매매법을 굉장히 좀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저 위에 올라가서 팔면은 좋은 거는 누구나 아는데 가끔 이제 뭐 다다음 주 추석 같은 명절이 있고 하면은 또 짧게 또 수익을 내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매매를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 번 매매하는 방법, 바로 단일 종목 집중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요.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은 급등이라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오래 갈까?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매매를 좀 하시다가 주식 매매를 하시다가 가끔 꼬여가지고 엇박자가 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팔고 나니까 급등한다든지 사고 나니까 하락한다든지 혹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좀 질문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매수를 했을 때가 조금 고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손실 보고 팔린 이후에 또 올라갔을 겁니다. 네. 제가 말하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명확한 해결책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 화면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은 매매 엇박자 매매하시는 분들께 좀 시원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나는 한 놈만 팬다. 어디 영어 대사 같기도 하고 단일 종목 집중 매매법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대로 자주 듣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 팔고 나니까 급등하고 그 뒤로 무려 막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막 10배가 올랐어요 하는 사례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 장중에 이제 장을 보면서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종목들을 이제 손실 보고서 팔고 나서도 또 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매도한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화면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예제로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요거 보시죠. 첫 번째 하락하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딱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종목 뭐 있나 보다. 혹은 거기서 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그걸 보고서 덥석 매수를 하죠. 그리고 나면 다음 날에 하락하고 그 다음 날에 하락하고 그 다음 날에 또 하락하고 나면은 보통 여기서는 내가 실수했구나. 사고 나니까 종목이 신저가네. 그러면서 거기서 보통 매도를 합니다. 손절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되고 급등한 종목을 보고서 내가 그때 이 손해를 봤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매매하니까 몇백만 원이 날라갔어요. 그럼 솔직히 그 종목 매매하기 싫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종목이 더 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 다음날 또 빠질 거라고 했는데 빠지지 않고 종목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또 고민을 해요 밤새도록. 이거 내가 좀 생각 좀 잘못했나?
그래 내일도 올라가면은 이거 진짜 강한 종목이야. 한번 사볼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사셨다가 안 가고 한 3, 4일 빠지다가 내려가 버리면 거기서 아이고 또 속았네. 내가 2번이나 속았다니 내가 완전히 바보야. 그러면서 이제 또 손절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종목이 또 올라가고 나면은 저것도 분명히 사면 또 분명히 또 내가 손해를 보겠지. 또 물릴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고 3, 4일 올라가면서 막 수익을 본 사람들이 나오고요. 나랑 처음에 같이 샀던 사람들이 수익을 내면은 우리가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수익을 많이 내면은 또 거기서 약 올라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 바닥에서 사서 좀 많이 수익을 낼 거야. 어차피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를 뭐 넓게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뒤늦게 산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슬슬 약이 오르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나도 그냥 동참하자라고 사는 순간 주가가 무너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가지 못하면 내가 들어간 자금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손절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하게 되고 그 물량들을 받아서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실제 이번 달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들 뭐 남북경협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주라든지 혹은 뭐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었던 그런 뭐 자율주행차나 5G 같은 종목들이 실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 매도만 반대로만 했었다면은 이거는 대박이 날 수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 단일 종목 집중 매매법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종목을 볼 때 사실 이제 우리 워렌 버핏이나 또 우리 굉장히 또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대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가격에 무관없이 그냥 저평가라고 생각되면 사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원래부터 좀 돈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좀 금수저였고요. 아버지가 또 대학 교수여가지고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라든지 뭐 이거 아니면 저걸로 벌지 뭐 아마 이런 마인드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매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무리 높은 수익을 줘도 저는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저한테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일단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보시고요. 급등을 한 종목을 보고 급등이 끝이 아니라 급등이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단일 종목 집중 매매법 할 때는 급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래 뭐라고 적혀 있죠? 오늘의 급등주는 내일의 먹거리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일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사서 수익을 내지 못한 아쉬웠던 급등주들 상한가 20%, 최소 15% 이런 종목들을 쭉 모아놓고 이 종목들이 눌릴 때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일단 급등주를 보고서 시작과 끝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종목은 제가 집중 매매를 해서 실전 대박을 쳤던 그런 종목인데요. 저는 제가 실제 매매하지 않은 종목들은 나와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비라는 종목이에요. 조비라고 하면은 우리 뭐 남북 경협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좋게 전략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 방송가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조비를 제일 많이 매매한 사람일 것 같다고. 실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 조비라는 종목을 가장 처음 강조를 드렸을 때가 7월 초였어요. 7월 초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미 정상회담도 다 하고 나서 약간 소강 상태. 특별한 재료들도 없었고요. 주가도 막 내려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조비라는 회사가 왜 주가가 올라갔는지 보니까 북한의 어떤 사료나 비료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원래 북한과 우리나라 남한과는 이 경제적인 교류가 되면 안 되는데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 때쯤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유엔 식량기구에서 북한이 굉장히 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장기적인 우상향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 1,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쭉 보유 의견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단타 자리를 계속 잡아드렸어요. 단기로 9% 수익 구간, 13%, 8%, 11%. 실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도 있지만 이 변동성 플레이를 통해서 변동성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막 위아래로 들썩날썩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그런 전략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종목도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그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저는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기본적인 틀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2017년도 9월 달을 생각해 보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었고요. 올해 한 2월 달,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위기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불과 6개월에서 7개월 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서 수익을 냈습니다. 보시면은 구간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꺾이는 자리마다 공약을 들어갔어요.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은 급등, 그 다음 날은 급등, 조금 기다렸다가도 급등. 이렇게 구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비라는 종목이 저런 식으로 제가 실전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이고 사실 남북 경협주라는 이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도 그분들은 호재가 나왔을 때 사셔서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사셔가지고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손절한다든지 그렇게 매매하셨을 텐데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 때 사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요즘에 거의 노래 부르듯이 하고 다닙니다. 장기적인 호재와 단기적인 악재.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비라는 종목은 그래 남북 경협이라는 그런 장기 이슈가 있었으니까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거랑 비슷한 종목을 찾아서 가다가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한 종목 가지고도 3번, 4번씩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면 굉장히 좀 재미가 있겠죠. 종목들마다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있는데 시작점을 분석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이 오래 갈까? 그 바로 시그널, 그 신호를 한번 보자는 건데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종목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시작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저는 뭐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급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즉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급등이 나왔을 때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이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보고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시장에 존재감이 없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이만큼 생겼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종목이 유명해진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저 종목이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은 굉장히 심리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될까? 바로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 장기적인 호재.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단에 두 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 정권의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복지 정책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지 노선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기조가 거의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권이 갑작스럽게 진보로 가다 보수로 간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반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정부가 잡은 그런 노선의 정책들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가 매수 관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투자 종목을 찾을 때는 정부의 정책주를 찾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정부의 정책주를 찾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그 해의 처음, 그 해의 첫날, 보통 대통령의 신년사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년사를 보면은 1년 동안에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대통령이 보통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 그 해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간의 플랜을 사실 다 짜놨어요. 올해 10월 달에는 뭐 하고, 11월 달에는 뭐 하고, 12월 달에는 뭐 하고, 내년 1월 때는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전략에 맞게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을 보아라.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한 번씩 적어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이에요. 다가올 수 있는 일정.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일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거는 뭐 이런 게 있죠.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을 향해 매기는 관세 디데이. 이날부터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일정들이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미 뭐 빠르게는 몇 달 전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특히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진행이 됐던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미 다 수개월 전에 일정이 예약이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중간에 까먹은 거죠.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는 아 그래 9월 달에는 내가 저거를 매매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놓고 막상 9월이 되니까 다른 거에 물려서 다른 뉴스 보다가 놓치고 나니까 아 그랬었어. 아 근데 놓쳤다.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이나 정부의 정책주는 항상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보고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지난 조비에 이어서 제가 이제 매매했던 그 내역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최근에 그 러시아 동방 경제 포럼에서 수혜주로 엮이는 가스관에 해당되는 그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 이런 종목으로 많이 좀 엮였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한 2, 3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빨리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을 찾아라. 첫 번째 정부의 정책 그리고 회담 그 경제 포럼의 일정. 이미 6개월 전에 나온 내용이죠. 이미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 두셨어야 되고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거래량이 붙은 다음부터 시작한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 그러면 종목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게 되겠죠. 그 시점이 바로 저 때였어요. 지난 한 8월 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훅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자리는 매매하기 좋은 자리는 아니고 밀리는 자리를 공략을 했어요. 그때 잘 가다가 중간에 파란색 봉이 하나 보이죠? 전날 저걸 보고서 그 다음날 추가 하락하는 걸 보고 저는 거기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매수, 진격 앞으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짧게는 20%, 실제로 그 뒤로 한 60% 정도 시세가 났어요. 물론 저는 20%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 위에서 매수를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들어왔던 우리 개인들은 아쉽게도 수익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한 차례 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공략을 들어간 게 언제냐면 잘 가다가 급락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저기 빼곡하게 있는 구간들이 있죠. 저 때는 저는 투매가 나온다 싶으면 샀어요. 거기서. 어차피 장기적인 호재가 있으니까 단기 약재가 나왔을 때는 사야 되겠다. 들어가서 5%, 다음날 들어가니까 또 14%,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또 4%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계속 발생을 했던 구간이 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우리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도 심리가 아주 그냥 후덜덜 해가지고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우니까 조금만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팔아버리고, 조금만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팔아버리고, 호재 나온다고 또 들어오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실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우상향할 거라는 것을 가정하에 주가가 밀릴 때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종목이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위에서 산 사람과 중간에서 산 사람들의 손실 구간은 사실 굉장히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사실 소개를 많이 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세니트라는 종목입니다. 세니트라는 이름이 그렇게 막 많이 알려진 주식은 아니고요. 좀 생소해요, 사실. 근데 이 세니트가 왜 올라갔냐면은 정부의 정책주로 엮여서 올라갔어요. 정부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생활형 SOC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회 어떤 뭐 구조물 같은 것들을 세우고 뭐 SOC라고 하면은 사회 간접 자본,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그죠? 체육관도 짓고 도로도 정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밝혔고요. 거기다가 이 SOC라는 게 뭐 북한이랑도 엮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주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붙은 저 아래에 있는 이 자리가 거래량이에요. 평소보다 거래량이 갑자기 확 들어온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자리에서 샀으면 되게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종목이 저렇게 이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뭐 운이고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그건 운이고 저는 그것보다 실력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야 내가 한 종목을 매매했어도 그 패턴들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수익을 낸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데서 도와줘서 수익이 낸 거지. 그래서 저거를 저는 오히려 보고 나서 들어갔어요. 저걸 보고 나서 따라잡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보고 나서 관심. 그래, 정부의 정책 주니까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해서 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언제 매매를 들어갔냐면 시퍼렇게 빠졌을 때 저때 저는 공약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보시면은 짧게 단기로 9%, 8%, 18%, 8%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거기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저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즉, 저는 차트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 호재를 좀 더 저는 중시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다시 또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매매하면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도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제가 그 비법들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런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급등이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 설명드렸던 거래량이 나와야 하고요. 세 번째 설명드렸던 장기적인 호재, 정부의 정책 혹은 일정.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단기 악재가 매수 타이밍이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악재에 사야 되고 호재에 파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작년 가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작년 가을과 올해 한 3, 4월까지 우리 시장은 호재에 샀어도 주식이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그런 강세장을 겪다 보니까 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주식 사니까 더 가더라.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지금 주식시장 어때요? 우리 지수 어떻습니까? 1월 달부터 해서 9월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매매하는 게 승률이 몇 배나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약재가 매수 타이밍 하단을 보니까 차트 지지선 이탈 시
매수라고 적어놨어요. 아까 우리가 정부의 정책주나 일정을 관심주라고 했다면 그 관심주를 사는 시기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죠. 단기 악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작은 사건 사고, 이 회사의 어떤 근간을 흔들지 않는 악재.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요.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여행 관련주들, 안 그래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대한항공이나 무드투어 주가 어떻게 됐죠?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그때 종목을 설명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미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 대지진,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여행 관련된 주식들이나 항공 관련된 주식들이 악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메르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빨리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TV 틀면은 보는 데마다 메르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월요일 날에 급등하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그때 제가 드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면은 메르스가 발병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질병을 퍼뜨린 낙타가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르스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운 좋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다면 들어가서 공략을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제가 드렸던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작은 악재. 메르스가 잠깐 나와서 관광객이 준다고 회사가 망하나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악재, 그리고 혹은 악재가 없어도 주가가 차트를 이탈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뭐 5일선, 11선 같은 그런 차트들이 이탈했을 때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손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파는 종목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수익냈던 구간들도 전부 그런 자리였거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는 화면에 또 빼곡한 제 매매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제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들어가서 3%, 5% 계속 단타 매매를 했던 그런 구간들인데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가 바로 저 자리였어요. 이 종목은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고요. 바로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뭐 최근에 뭐 그래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빌보드 차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동반 상승을 했죠. 뭐 최근에 JYP 같은 종목들도 많이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엔터주의 시세를 보면서 이 종목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언제 살까? 급등할 때 사면은 물리기 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악재에 사자. 그래서 음봉이 나온 다음 날마다 사기 시작했더니 짧게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흔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팔아야 될까? 사는 자리 다 알려드렸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은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저는 보통 단타 같은 경우는 3%에서 5%, 많게는 7%까지 목표가를 차등분해서 매매를 하는데 거의 뭐 3%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은 목표 구간으로 보고 일단 저는 챙겨요. 일단 벌고 봅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다렸던 호재가 발생했을 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매수할 때는 악재와 사람들이 사지 않는 가격에서 사서 팔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테마주는 역발상 매매를 해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설명드린 집중 매매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앵커님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종목만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 종목 찾을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 정말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메모하면서 들었는데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송 이후에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바로 그 역발상 종목들이 어떤 시세를 보였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지난 제가 방송, 지금 오늘이 6번째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번의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 모두투어라든지 한솔홈데코 전부 다 적중을 했고요. 동국제강 약간 밀려있지만 저는 사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바디, 원익큐브까지 종목들이 전부 2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도 2자리 정도의 수익, 우리 추석을 앞두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공개 드리려고 해요. 제가 특별히 금요일 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실 만한 한솔홈데코의 후속이 될 수 있는 집중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딱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고 딱 한 종목, 매수가와 목표가 이것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이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드릴 테니까 잠시 우리 종목 상담 한번 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